7월 21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선 지난 며칠 동안 전국을 핥힌 집중호우 관련 기사들 살펴보겠습니다. 200년에 한 번 있을 폭우가 내리고 기존의 패턴으론 설명이 어려운 괴물 기후가 일상이 됐죠. 서울신문은 도시 설계부터 다시 짜는 등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폭염이 지나면 폭우가 퍼붓고 이제 다시 한증막 더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더위와 폭우가 교차하는 것 자체가 기후위기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1970년대와 2020년대를 비교해보면 폭염 일수는 2배 이상, 열대야 일수는 3배 이상 늘었고요. 또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매년 덮쳐옵니다. 장마와 폭염, 태풍 모두 이전과는 구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예보가 다소 빗나가더라도 조기 알리고 오히려 과잉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시간당 30mm 안팎으로 내리는 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배수 시스템은 전면 재설계하고요. 특히 하천 주변 펜션과 주택은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지대 지역에는 빗물 창고 같은 저장 탱크를 늘릴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로 옹벽의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방제 시설을 전면 점검하는 등 과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괴물 기후가 뉴 노멀이 된 만큼 예산도 더 빠르게 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을 핥혔고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산사태 피해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또 왜 컸는지 보겠습니다. 네, 산사태가 휩쓸고 간 경남 산청 마을의 모습입니다. 산청과 가평에선 막대한 재산 피해와 함께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나온 지역은 산사태 취약 지역도 또 안전 점검 대상도 아니었는데요. 인력이 부족해서 모든 산림을 점검하기가 어려운 슬픈 현실입니다. 네, 그럼 산사태 피해가 자주 또 크게 발생한 원인을 보겠습니다. 우선 국지성 호우가 자주 내리면서 산사태 발생도 잦아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산사태 피해 건수가 2,232건인데 이전 5년과 비교했을 때는 3.4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또 산림의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 산림의 65%가 20도 이상의 급경사지라서 물이 몰리는 계곡 구조입니다. 또 70년대에 심어져서 뿌리가 약해진 노령목이 많고 여기에다가 풍어토까지 많아서 산사태에 더 취약합니다. 산사태 피해의 80% 이상이 7월과 8월에 집중돼 있어서 남은 여름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 취약 지역 기준과 산림 조성 방식 모두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일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산불 피해가 막심했던 경북 지역에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적었습니다. 호우를 뚫고 주민들을 살리는 데에 마을 순찰대가 큰 역할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5월부터 지역 공무원과 주민이 마을을 지키고 위험 시에 대피를 돕는 마을 순찰대를 구성했습니다.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대피시키고 대피 장소에서 보건 인력들이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기도 합니다. 이번엔 도내 22개 시군에서 5,696명의 마을 순찰대가 풀로 가동돼 비상근무를 하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산사태를 겪었던 마을에선 대피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 확인과 상황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임시 조립주택에서도 상황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순찰대의 도움으로 395가구 747명이 무사히 대피했고요. 이들이 지켜낸 마을은 1,400여 개에 달합니다. 퍼붓던 비가 그치고 이제 폭염 속에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또 신속한 응급복구가 진행되기를, 이재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폭넓은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7월 2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